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어제보다 4명 더 늘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5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2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19명, 해외 유입은 4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3명,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대구와 경남에서도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4명 늘어나 총 219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이 가운데 5차 감염 사례가 2명 확인됐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다 보니 5차 전파도 2명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으로 이태원 클럽에서 발견된 전체 연결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을 감염 경로별로 보면 클럽 방문자보다 접촉자를 통한 감염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도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 간호사가 다녀간 주점의 직원 2명과 직원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대본은 지난 9일부터 10일 사이에 서울 서초구 주점과 노래방인 악바리와 홀리스, SBS 노래방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처음 나오면서 조용한 전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 10대 A씨.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대구를 방문했던 친구 B씨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 B씨는 대구 방문 전에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친구 C씨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대구 달서구와 중구 일대의 노래방과 옷가게, 병원 등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들의 밀접 접촉자는 60여 명. 대구시는 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 상당히 많은 장소들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경북 구미의 한 교회 목사 부부인 5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신자 40대 여성입니다. 이들의 교회는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마이스터고 3학년 구미 거주 학생과 그 형이 다닌 교회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교회 신자 1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형제의 감염 경로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과 협조하여 카드 내역 조회, GPS, CCTV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40여일 만에 신규 확진자 2자릿수를 기록한 경기도는 각종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기간을 2주 더 늘렸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로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집합 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 모두 8,300여 곳입니다. 단란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2,600여 개 업소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어제 기준 13명이 늘었습니다. 44일 만에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인천 학원 강사발 감염과 부천 돌잔치에 이어 또 다른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올까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 소방서 소방관의 아내와 동료 소방관도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특히 소방관의 아내는 간호사로 방역당국은 최근까지 그녀가 근무한 김포시 양촌읍의 개인 병원 일대를 방역하고 병원 내 밀접 접촉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직원과 환자의 외부 이동이 금지됐고 모든 진료와 입퇴원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또 경기도 군포에서도 원광대학교 삼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확진돼 병원이 일시에 폐쇄됐습니다. 경기 시흥에서는 지난 12일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40대 방글라데시인 남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자,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변동 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23명, 사망자는 2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11,165명으로 이 중에 실제로 격리 중인 사람은 700여 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명이 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사회 확진자는 줄어드는 듯 했다가도 다시 늘어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9명의 지역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가 13명이고요. 서울이 4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인데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구 지역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명이 나와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 연쇄 감염 상황이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짚어볼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난 황금 연휴에 발생한 1차 감염의 잠복기는 이미 지났지만 이들을 통한 감염 고리가 생기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클럽 관련 확진자 중에서 클럽을 방문한 사례는 43%지만 접촉자는 57%로 이제는 오히려 2차, 3차, 4차 감염 사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5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클럽에서 노래방, 또 이들의 접촉자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으로 이제는 경기 부천에 있는 뷔페 라운 파티에서도 돌잔치에 참석했던 9명이 확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과 10일, 17일 이곳을 방문한 분들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감염 경로가 분명치 않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데요. 최근 2주간의 사례를 봤을 때 조사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 사례가 7.1% 모두 23명으로 열흘 전에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인 만큼 이번 주말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가능한 피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도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다음 달 5일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안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전에 충전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추도객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행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 대표 등 최소 인원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0주기 추도식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몰린 것과 비교해도 역대 최소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을 따르다 보니 행사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했습니다. 이념과 삶의 양식은 다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로 얽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를 주제로 한 추모 영상과 시민들이 함께한 상록수 합창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시민 참석을 제한한 대신 추도식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소규모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노무현 재단 측이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엔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수많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은 늘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오고 싶어서 참관하게 됐어요. 노무현 재단 측은 온라인 추모 전시회와 추모 방송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90여 명을 태운 파키스탄 국내선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숨진 가운데 승객 2명만 생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기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의 인명피해가 사망 97명, 생존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 91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어제 카라치 인근 진나 공항에서 몇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숨졌는데 앞줄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 2명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बच्चे भी थे, बड़े भी थे, बुजुर्ग भी थे, उन्होंने जो है वो चीखों पुकार शुरू हो गई। लेकिन उससे पहले जब उन्होंने रनवे से दोबारा उठाया जहाज, उस वक्त ही आयतें वगैरह अल्लाह के नाम लेना हर चीज़ शुरू कर दी थी।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이 여객기에 한국인은 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내선 운항은 코로나19로 2달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16일 일부 노선이 재개됐습니다. 운항 재개 엿새 만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직전 관제탑과 여객기 간 교신에는 기체 결함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le proceeding that, sir, we have lost engines. Confirm you are carrying out valid engine. Runway available to land at 25. Sir, Mayday, Pakistan 8303.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아 착륙이 지연되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파키스탄 항공당국은 사고 원인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구조당국은 사고 지역을 봉쇄하고 여객기 잔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 경찰에 나와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경찰청을 빠져나옵니다. 사퇴 2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오 전 시장은 시민과 피의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퇴 시기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오 전 시장을 조사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모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성추행 사건 수습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 조사에는 성추행 피의자와 사퇴 공정을 작성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 소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현지 시간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만여 명 늘어난 3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남미가 세계적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또 아프리카 9개 나라에서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50% 증가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감소하거나 안정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모두 부분 정상화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시설의 문을 당장 열게 해야 한다고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신중한 입장인 일부 주지사들과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철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교회 등 종교시설을 필수시설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말입니다. Some governors have deemed liquor stores and abortion clinics as essential, but have left out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It's not right. So I'm correcting this injustice and calling houses of worship essential. 그러면서 주지사들은 당장 교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I call upon governors to allow our churches and places of worship to open right now. If there's any question, they're going to have to call me, but they're not going to be successful in that call. 학교든 교회든 언제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는 주지사들의 권한. 그러나 미국 내 곳곳에서 문을 더 열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더라도 사람 간 거리는 얼마나 둬야 하는지, 발열 체크나 만일에 대비한 연락처 취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언급하면서 신중하기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Please, as you go out this weekend, understand you can go out, you can be outside, you can play golf, you can play tennis with marked balls, you can go to the beaches if you stay 6 feet apart. 백악관 대변인은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까지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I am thankful that we have a president that celebrates the First Amendment. The same amendment that gives you all the ability to ask me questions is there to have the freedom of worship. 하지만 안전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지사들이 적지 않아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주지사들과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하면서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약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제 9만 6천여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상대로 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의 효능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영국 의학학술지 랜시스에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에게선 사망 위험도가 34%, 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에게선 사망 위험도가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 조합의 경우 사망 위험도가 45%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미국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미중 간의 긴장이 계속돼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주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8% 떨어진 33.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2% 넘게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놓고 다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China is getting very close scrutiny from us, and we're thinking about all the options. But in terms of comments about Hong Kong, 중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매년 발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국제 유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을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간 긴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욱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적 동기가 배경에 깔린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나 채무 상환 불이행 등 어떤 조치도 강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대립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인권 단합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 회사와 기관 33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및 군사 활동에 관련된 중국 정부 상업기관 24곳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국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툰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원 고 최혜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경비원 최 씨가 움직였다는 이유로 다퉜습니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족은 심 씨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동생 살리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지난 주말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어제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 추모 모임도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5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차량 밖에 나와 있다가 2차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차량 주변을 살펴보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20대 운전자는 튕겨나가는 자신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20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아 도로에 서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차 사고를 수습하려다 아니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해 일어난 2차 사고입니다. 2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하차된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가 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2차 사고는 85건, 사망자는 8명으로 치사율은 9.4%입니다. 같은 기간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6%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운전자가 이제 1차 사고 후에 하차를 한 상태에서 결국 이제 맨몸이 노출된 상태에서 높은 속도로 달려오는 후속 차량에 사고를 당하시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재빨리 도로 밖으로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홀로 사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 원룸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문 벽면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 음식을 편하게 받기 위해 누군가 써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에는 7자리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쉽게 문이 열립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는 좀 보안이나 뭐 이런 거 좀 취약하거든요.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저녁하고 뭐 이럴 때죠. 인근 원룸도 상황은 마찬가지. 비밀번호가 현관문 도로 옆에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다 적혀 있나요? 99%죠. 택배 그 직원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님들이 그냥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자기 비밀번호 알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공동 현관의 도어룩이 아예 고장난 채로 방치돼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낮인데도 깜깜합니다. 홀로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다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룸의 공동 현관이 사실상 열려 있는 곳이 많다 보니 혼자 사는 여성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최근엔 택배함을 공동 현관 밖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리함을 다소 희생하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원룸 건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지역에 이처럼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비구름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먼저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그 밖에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중부지방과 호남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16도, 전주와 대전, 청주, 강릉이 17도, 대구 15도 등으로 출발하면서 15도에서 17도 정도의 분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21도, 철원과 춘천, 대전, 전주 22도, 광주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이 29도, 강릉 26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잔잔하게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 남쪽 먼바다와 서해 중부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맑은 날씨와 함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은 점차 올라 주 후반 들어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